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직업적인 위기, 커리어의 위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에 대한 겁니다. 신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그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. 살다 보면 내 커리어가 마치 거대한 벽에 쾅 부딪힌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아,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바로 그 막막한 지점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요, 아주 흥미로운, 어찌 보면 역설적인 주장을 합니다.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벽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. 자,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. 첫 번째 파트, 위기 그리고 기회입니다. 여기서는 직업적으로 힘든 시기를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근본적인 시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이 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위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. 신앙이 있다고 해서 위기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도전에 부딪힐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위기는 왜 오는 걸까요? 이 관점에서는 이걸 그냥 나쁜 일로 보지 않아요. 세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. 첫째는 나를 더 강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고요. 둘째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한 기회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. 바로 취업이 너무 힘들 때, 구직의 어려움이죠. 정말 모든 문이 내 앞에서 꽝 닫힌 것 같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? 자료를 보면 청년 실업의 원인을 딱 한 가지로 보지 않아요.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개인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분석하는데요. 예를 들면 경기 침체나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, 이런 내부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거죠. 이런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한 인물을 딱 조명합니다. 바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까지 갇혔던 요셉의 이야기예요. 요셉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 정말 명확한 3단계 전략이 보입니다. 첫 단계는 현실 인정. 그러니까 원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상황이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. 노예든 죄수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력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. 이렇게 1, 2단계가 딱 준비가 되면 비로소 마지막 단계, 기회 포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실업기간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으로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겨우 직장을 구했습니다. 그럼 이제 끝일까요? 아니죠. 이번엔 직장 안에서 찾아오는 또 다른 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내 양심과 진실성이 시험받는 순간들 말입니다. 이 화면에 보시면 직장 생활의 딜레마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. 왼쪽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좀 불공평한 현실이에요.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편법 쓰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,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. 물론 훨씬 어렵죠. 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들이요. 바로 이런 진실성의 위기를 멋지게 극복한 사례로 자료에서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. 아시다시피 그는 동료들의 모함으로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죠. 그럼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? 그 해법의 핵심이 바로 이 시편 9절에 담겨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 생각, 내 관점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으면 상황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관점, 즉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상황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.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3단계로 제시하는데요. 먼저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엔 감정을 싹 빼고 밖을 보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위로 향해서 이 모든 걸 초월하는 더 큰 관점을 구하는 것, 이 순서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. 바로 전환의 위기인데요. 이직이나 해고,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
은퇴 같은 인생의 큰 변화들을 다뤄보겠습니다. 커리어의 전환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잖아요. 누가 스카우트에 가면 기분 좋은 변화겠지만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다던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원치 않는 변화를 맞이할 때도 많죠. 특히 이렇게 원치 않는 변화, 좀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는 야곱의 사례를 통해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. 야곱의 방법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것. 둘째,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래를 계획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 큰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결단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바로 직업, 그러니까 job과 일, work를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. 직업은 그냥 내 직함, 내 자리, 언젠가는 끝나는 거잖아요. 하지만 일은 달라요. 이건 내 평생을 관통하는 소명이자 목적이라는 거죠. 완전히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은퇴가 더 이상 커리어의 끝이 아니게 됩니다. 그저 직업이라는 겉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일, 그러니까 새로운 소명을 시작하는 멋진 전환점이 되는 거죠.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명함, 여러분의 직함을 다 떼어놓고 봤을 때 당신의 인생을 통해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커리어의 위기를 이겨낼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?